네, 투자자는 시장은 뭐 맨날 고민입니다. 올라도 고민, 떨어져도 고민, 올라도 내게 못 오르니까 고민, 여러 가지 고민인데요. 오늘 시황 해설은 블로크 이동훈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목요일 날 뵀는데 이번 주는 되게 빠르게 한 주가 훅 지나간 것 같습니다.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IRA 기대감이 끝이냐? 이 말은 이제 IRA 세부 법안이 이제 조만간 나오니까 임박하니까 뉴스 효과로 이제 기대감이 끝날 것인가? 4월 흐름과 함께 주도주는 무엇이 될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S&P 한 4,000, 나스닥 한 12,000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 선을 오락가락합니다, 그렇죠? 어제는 S&P 4,000 넘었고 나스닥은 11,900. 미국도 보면 나스닥이 좀 밀리다가 어제는 또 빅테크가 강하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로벌 증시? 일단은 이제 은행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수습이 되어 가는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미국은 51선과 뭐 200일선 사이에서 이제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3월에 은행 문제 터지고 나서 S&P 500 지수가 51선 밑에서 계속 머물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 선을 좀 돌파해서 올라가서 일단 이제 시장은 은행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을 놓아도 되지 않나 이런 분위기가 약간 이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러니까 금리에 대해서 좀 이제 채권 시장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채권 시장발 어떤 위기가 또 증폭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채권 금리도 뭐 급변동은 아니거든요. 뭐 살짝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안정되다 보니까 시장이 좀 안정세를 찾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어쨌든 이런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 강한 긴축은 이제 안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위기로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뭐 블랙록이라든가 JP모건이라든가 어제는 또 HSBC에서 아주 강력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 없다. 이런 어떤 주장이 나오곤 있는데, 지금 표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연내,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표인데 또 달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3차례 연내 금리 인하로 돼 있다가 지금은 이제 2차례로 바뀌어 있고, 첫 번째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도 지난주에는 6월부터였는데 7월 정도였는데 지금은 또 그것도 9월로 바뀌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최소한 금리 인상은 멈춰졌다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핑계김에 금리 인상 멈춰졌으니 뭐 빅테크주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쉽게 밀리지 않는 이제 단계로 좀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발 은행 위기는 이제 좀 잠잠해진다고 하셨는데, 이게 좀 여진이나 혹은 이제 투자자 심리에서 됐다 확연하게 그러려면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사실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상업용 부동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제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조금 이제 안도를 하는 거는 수습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르거든요. 우리가 이제 돌이켜 보면 금요일마다 은행이 터졌습니다. 실리콘밸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크레딧 스위스가 나오고 지난주에는 갑자기 도이치뱅크가 나오고, 이게 다 금요일에 나왔던 문제들이었거든요. 이게 문제가 나오면 주말 사이에 어떻게 되든 다 수습이 되거나 아니면 불과 뭐 1, 2주 사이에 이제 매각이 돼버리거나 이런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은행들은 대체로 보면 이제 당국에서 경영권 확보하고 부실 자산 털어내고 매각하고 나머지 은행들에 대해서는 유동성 공급하고 이런 형태를 하나의 어떤 매뉴얼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실제로 문제가 됐던 건 이제 크레딧 스위스 정도입니다만은, 어쨌든 크레딧 스위스도 이전부터 이제 질질 끌어오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아예 그냥 매각을 빠르게 단행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도이체뱅크 같은 경우는 문제 없다. 뭐 총리까지 나서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설해주면서 시장에서는 은행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크게 이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을 자꾸 메시지로 내보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뱅크런을 유발하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꾸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어필이 되고 있고 또 당국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점에서 본다라면 뭐 지금은 은행 문제는 아직은 뭐 좀 잔폭풍은 있겠습니다만은 큰 불길은 잡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제에 있었던 것처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세부 법안이 나온다고 하면서 이제 뭐가 어떻게 될까 궁금했는데, 어쨌든 2차 전지 양극재 쪽으로는 플러스 아니냐 이렇게 시장을 해석을 하면서 주가가 2차 전지가 또 강세를 이번 주 보였는데요. 세부 법안이 이제 우리 시간은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발표하게 되면 소위 이제 뉴스의 팔아라 효과로 좀 흔들릴까 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좀 예민하죠. 왜냐하면 이게 뭐 광물, 다음에 부품 이런 거를 이제 제한을 두면서 이걸만큼 뭐 미국이나 아니면 미국과 FTA 맺은 국가 안에서 이제 조달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 다음에 또 양극재가 이게 이제 부품이냐 광물이냐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생산해도 되는지 네. 아니면 이제 미국 내에서만 생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가 됐든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받고 미국에서 어떤 생산을 해서 미국 시장을 넓혀나가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세액 공제보다는 현금으로 받겠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현금으로 받는다라는 것 자체는 이익이 또 증가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이익이 급증하는 효과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어떤 사안에 따라서 뭐 독소 조항이 들어갈 것 같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건 뭐 사실 반도체보다는 좀 덜할 거로 보여져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뭐 2차 전지 업체들에게는 조금 이제 시장이 넓혀지고 보조금 지급받는 쪽으로 해석이 돼서 뭐 주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이게 다 시장에서 알고 있었던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새삼스럽게 이게 모멘텀이 된다라기보다는 이제 재료 노출 효과로 좀 반전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갈 수 있는 이유는 뭐 기대감과 함께 사실은 실적을 뚜껑을 열어보면 실적이 좋을 거다. 그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건데요. 다만 그러니까 조금씩 속도 조절을 해 가면서 가는 게 훨씬 더 건강한데 워낙 빠르게 지금 가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하신 IRA 세부 법안도 있고 실적 얘기가 이제 같이 맞물리면서 2차 전지가 어떻게 갈까요? 2차 전지 이거 뭐 매일 얘기합니다. 2차 전지 대응 전략은요. 예, 이게 제 지인이 3년 전인가 2, 3년 전에 그 에코프로 관련된 세 종목을 다 산 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세 종목을 다 사셨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네.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다 샀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인생이 바뀐 것 같다고. 예, 은퇴하셔도 되겠네. 아, 지금 이제 큰 기업체 대표하고 네. 있는 분이라서 뭐 그럴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근데 가족분한테 얘기를 안 했다라는 점을 자꾸 강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누군가의 어떤 가족분 혹시 우리 신랑인가 이렇게 이제 설레실 것 네. 같은데, 예, 근데 어쨌든 설렜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일단 숫자 자체가 장기적인 어떤 수주가 확보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 이제 전기차 업체들은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배터리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네. 이걸 어느 정도 이제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선주문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만큼 이제 수주가 확보됐다라는 점은 이제 긍정적이고,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황하고 이제 같이 연결해서 본다라면 이게 사실 재료가 다 노출되고 알고 있는 재료라서 상당히 오버슈팅된 측면도 있지만 시장이 불안해서 숫자가 확실하게 나오는 종목 쪽에 집중하자 이런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코프로 관련된 3인방, 그다음에 금양 플러스 LNF 다섯 종목이 거래 대금이 하루에 5조 6천억 정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지난주 하루에. 근데 그 주 월요일에 코스피 거래 대금이 6조 원이었거든요. 아, 세 종목의 거래 대금이 코스피 거래 네, 대금만큼. 그러니까 다섯 종목이요. 네, 네. 에코 다섯 3인방 종목. 포함을 예,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 정도 나왔는데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에코 이제 보통 이제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이면 나머지가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었는데 네. 지금은 2차 전지가 올라가도 나머지 종목이 딸려서 올라오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의 집중 현상이 조금은 이제 완화가 됐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차트로 보고 계신 건 또 뭐냐면 그 역대 우리나라 분기별 코스닥 상승률입니다. 근데 이번 분기에 코스닥이 역대 9위로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게 2차 전지만 올라가서 저렇게 끌어올린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서 투자들은 지수는 많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그러면 덜 오른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찾아보면서 지난주부터 뭐 반도체가 올라간다든가 네. 뭐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 일부가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좀 분산이 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급이 집중되기보다는 이제 분산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봐야 돼서 2차 전지의 어떤 집중도, 또 이제 매력도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계속 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KBS라고 우리가 줄여서 부르는 김봉수 교수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카이스트인가요? 예. 그 교수님 하시다가 이제 개인 투자자로 성공하신 분인데 이렇게 압도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하라.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죠. 지나고 보면 그러는데 예. 어쨌든 2차 전지는 에너지가 지금 몰려 있는 게 여기서부터 더 강하게보다는 이제 에너지는 좀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 예. 네. 실제로 보면 이제 2차 전지주가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지금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에코프로가 가거나 그 다음이 이게 주춤하면 LNF가 가고 LNF가 주춤하면 어제 같은 경우는 엔캠이 또 급등을 하고 이렇게 종목 안에서도 이렇게 순환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과는 좀 양상이 달라져서 그때 5조 6천억 원의 거래 대금이 나온 이후부터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집중도보다는 그 안에서 이제 순환하는 형태로 좀 바뀌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거래량 굉장히 중요하죠. 개별 종목에도 그렇고요. 이제 보통 예. 올라갈 때는 거래를 수반하고 동반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제 거래량이 실체고 진심이잖아요. 거래량이 이제 거짓말 탐지 같다고도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엄청 올라간 시점에서 거래가 많이 터지는 건 사실은 또 조금 위험스럽게 해석을 또 하기도 하기 때문에요. 네, 2차 전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자, 이제 3월 말을 보냅니다. 다음 주부터 4월인데요. 말씀하신 섹터도 그렇고, 뭐 이슈도 그렇고, 어떤 걸 좀 대비하면서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물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매월 나오는 물가 지표이기 때문에 매달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중요한 게,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금리 인상 멈추니까 은행 문제 때문에 멈추는 거야. 이쪽으로만 몰려가게 되면, 그다음부터 바로 따라오는 게 이제 경기 침체. 그러니까 이게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가 지표가 떨어져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지표가 안정이 된다라는 게 만약에 된다라면, 그러면 이제 물가가 안정이 됐으니까 금리 인상이 멈췄어. 그러면 이제 이후에 이제 인하까지 가게 되면서 경기 다음에 이제 소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된다라면은 투자자들은 자꾸 이제 숫자 쪽에 집착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지금 말씀드렸던 뭐 2차 전지 관련주라든가 기존에 강했던 뭐 엔터주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 쪽으로 이제 돌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일 좋은 종목들 여기에 이제 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꺾인다라는 쪽으로 전환되게 되면 제일 지금 나쁜 거, 그러니까 뭐 반도체라든가 뭐 자동차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부진했던 종목군들 쪽으로 이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나오게 될 미국의 CPI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미 이제 집중적으로 올라갔던 게 이제 1분기에는 스타가 2차 전지하고 로봇이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들에 대한 어떤 집중도는 조금 약화된 상태라서 제가 보기엔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좀 완화가 된다라고 기대가 되면서 조금씩 눌려있던 종목군들 쪽으로 이제 분산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은행 사태, FMC 지나면서 그동안 그냥 매일 촉각을 곤두세우던 물가 얘기를 조금 덜 합니다. 그죠, 요즘? 근데 여전히 중요하다. 31일 날 이제 PCE 나오고요. 그죠?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한 10일 전으로 나오잖아요. 다음 주 12일이네요. 네. 4월은 12일 날 물가 지표를 여전히 봐야 되고요. 자, 그런 가운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시장의 컨센 자체는 위로 강하게 가기는 어려운 거 아니야? 물론 갈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하는, 아래도 단단한 거 아니야? 제한적인 장세에서 눈여겨볼 만한 업종 섹터는요? 우선 이제 실적 바닥 통과했다라고 판단되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제가 이번 달 들어서는 계속 뭐 반도체 얘기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 같은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만 24%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분기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분기 차트 보시면 이게 2020년 2분기,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급반등 나오던 그 시기를 빼놓고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런 종목군들이 주도를 했다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강하게 움직이면서 또 이제 주도권을 가져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실적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왔을 때 그러니까 삼성전자 설명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실적이 나쁜 해에 오히려 주가가 40% 이상 올라가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 전제는 그 다음 연도에 실적이 확실하게 좋아진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이 되면 그 전에 주가가 40% 정도 올라갔던 패턴이 반복적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는 계속 하향되고 있는데, 하반기 정도 되면 이제 돌아설 것 같다. 지금 일부는 삼성전자 1분기 영업, 이제 다음 주 정도 잠정 실적 나올 것 같은데, 1분기 잠정 영업이익을 1조 원 밑으로까지 보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1조 원대 초반 정도로 선전을 하고 하반기에 돌아선다라고 본다라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동시에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중국에서 지금 계속해서 여행자들 늘어나는 그런 이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어제 뭐 저가 항공주가 올라가고 또 화장품주가 이제 반등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오늘 뭐 레저 관련된 종목군들, 여행주들이 또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소비,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게 최근에 중동 정세라든가 유럽 정세를 보면 조금 시진핑이 갑자기 맹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화해시키고, 어제는 이제 젤렌스키가 시진핑을 초대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렇게 되는 국면이라면은
뭐 전쟁 이후의 어떤 재건, 다음에 중동도 긴장 관계 이후에 어떤 재건이라든가 뭐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재건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도 지금 이제 확실하게 이슈가 되진 않은데 지금 정세 돌아가는 거 봐서는 어느 정도 좀 어느 시점에서는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움직임을 뭐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 건설 재건 쪽 눈여겨볼 만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